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난 후 베트남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퍼지기 전부터 베트남은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우호적인 국가였으며 베트남 국민들 정서에도 일본을 우러러보는 심리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전염병 위험 국가로 알려지자 베트남은 바로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점도 베트남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생산기지를 뒀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공장 이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베트남은 일본과 제일 먼저 국제선 운항 재개를 논의하며 일본 기업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야 이미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고 이익도 많이 보고 있으니 쉽게 베트남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면 이제는 굳이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베트남 경제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한국 기업에게는 다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베트남이 생각한 것만큼의 이익은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트남 경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베트남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용 정보업체 나비고스 서치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이 곧 재개되는 4분기부터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결과 함께 채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진출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채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베트남 현지 노동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일본 페인트 회사 대표에 의하면 베트남 노동자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배우고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는 전무하고 가르치려 해도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약하며 조금만 더 월급을 준다고 하면 다니던 직장을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회사로 간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노동자들은 숙련돼 있기는 하지만 산만하고 너무 자유로워 책임과 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왜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인 채용을 기피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노동력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일본 기업에게 충격을 먹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은 단순 베트남 현지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한국인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의 경우 한국의 전자회사와 베트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인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기술이 숙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뛰어나기에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다 합니다. 언제까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베트남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정부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뒤통수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결국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해외 투자에만 집중했던 과거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의 말만 듣게 되면 베트남 노동자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무 태도 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의 경우 베트남 현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뿐만 아니라 도로나 전기 등 기타 인프라에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한국 기업들을 멀리하고 이름값만 보고 일본 기업들에게 집중했던 베트남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붐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지금 당장 국민들을 교육시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양성할 수도 없고,
결국에 땅만 빌려주고 이름값만 얻어가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베트남에 진출시켜놓고 보니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인 채용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을 보고 베트남 정부는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